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 원입니다. 경남교구 신현교당 육관은 교무와 교도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이룬 산들바람 국제치유 명상센터 개원 봉불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7대 종단 평신도 단체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가 제2기 대표회장 선출 이후 첫 이사회를 진행했는데요. 한국사회평화협의회 2기 출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5회 원불교 문화예술축제가 대장정에 막을 내렸는데요. 익산 성지에서 펼쳐진 원불교 문화예술축제 현장을 함께합니다. 원기 109년 미국 총부 출범을 앞두고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거진 원 초대석에서 국제부 사영인 부장에게 미국 자치교헌과 미국 총부 출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매거진 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원불교 종합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경남교구 산들바람 국제치유 명상센터가 개원 봉불식을 가졌는데요. 3번에 걸친 교도들의 365일 기도와 신현교당 육관은 교무의 간절한 염원으로 이룬 불사인데요. 현대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인 산들바람 국제치유 명상센터를 만나봅니다. 지난 9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산들바람 국제치유 명상센터가 개원 봉불식을 가졌습니다. 경남교구 신현교당 육관은 교무와 하단교당 김현진 교무의 주례로 진행된 이번 개원 봉불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야외 행사장과 센터 앞들 그리고 실내 3곳에 대형 화면을 설치해 분산 개최하였고 행사장에 참여하지 못한 재가 출가 교도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봉불의식을 마친 후 신현교당 강혜수 교도회장은 치유 명상센터 건립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산들바람 국제치유 명상센터는 5년 전 신현교당 교당교의회 결의에서 시작된 계획이 몇 차례의 어려운 과정을 겪었으나 올해 2월 현 위치에 가베리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고 지난 3월에 있었던 경남교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치유 명상센터 건립이 통과된 후 건물 리모델링, 주차장, 북카페, 숙박시설 산책로 및 주변 정비 등을 진행하며 3차에 걸친 365일 건립기원 기도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봉불식 설법은 이경열 경남교구장이 해주었는데요. 이경열 경남교구장은 설법에서 현대인들이 우울, 분노, 불안의 마음병을 많이 앓고 있는 이 시기에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마음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명상센터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며 센터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맑고 밝고 훈훈한 이론상을 각자 마음에 봉안하여 마음병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원이 되기를 염원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광원 경남교구 교의회 의장은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 태평양 푸른 바다가 펼쳐진 천혜의 조건을 갖춘 이곳이 원래의 마음을 찾아 나 자신을 돌아보는 훌륭한 센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개원 봉불식에 참석한 이웃 종교인들도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명상센터를 통해 많은 사람이 위로와 치유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신현교당 육관은 교무는 답사를 통해 개원까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많은 재가 출가 교도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린다라며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연꽃이 떠오르는 형상을 한 곳으로 풍수지리적으로 기울지인 이곳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심신을 쉬어가길 바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축하 무대는 원더풀 중창단과 앙상블 온다, 그리고 감성밴드 파인트리가 장식하며 봉불식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요. 산들바람 국제치유 명상센터는 산과 들과 바다를 바라보며 명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찾는 것만으로도 여유와 힐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들바람 국제치유 명상센터가 현대인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한국의 종교를 대표하는 7대 종단 평신도 단체인데요. 제2기 대표회장 선출 이후 열린 첫 이사회에서 낙태죄 관련 대체입법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사회평화협의회가 한국천주교 평신도 단체협의회 손병선 회장을 제2기 한국사회평화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이후 첫 이사회를 열어 새로운 이사진 개편과 함께 실행위원을 확정하고 금년도 추진 사업을 심의 결정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원불교를 포함한 한국의 종교를 대표하는 7대 종단의 평신도 단체로서 원불교는 청운회, 여성회, 봉공회, 청년회가 하나의 공동단체인 원불교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본부를 결성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결의한 올해 추진 행사로는 11월 중순에 예정된 코로나19 국난 속 종교인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학술 세미나와 11월 하순 대한적십자 헌혈관리본부와 협업하여 전국 7대 종단이 함께 참여하는 평화나눔 한마음 잇기와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며 이와 연계한 랜선 음악회를 실행위원들의 세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손병선 대표회장은 첫 이사회를 통해 낙태죄 관련 대체입법 촉구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7일 정부는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입법안을 들여다보면 임신 14주까지는 인공유산을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시민, 여성, 종교단체의 낙태죄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올 연말까지로 예정된 대체입법이 단순히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대체입법은 오히려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전제하에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본부 오예원 대표회장은 한국사회평화협의회가 촉구하고 있는 낙태죄 관련 대체입법 방향은 원불교 교리에 바탕한 생명 존중 사상과 뜻을 같이 한다며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6대 종단 공동회장들 역시 각 종단의 생명 존중에 대한 믿음과 맥을 같이 한다며 낙태죄 관련 대체입법 촉구 운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낙태죄 입법 예고안에 대해 태아의 생명 낙태를 완전히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태아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한 가운데 종교계는 태아의 생명을 살리고 여성의 건강권도 보장하는 대체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에 원불교는 청운회와 여성회, 봉공회와 청년회가 하나의 공동단체인 원불교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본부를 결성해 참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됐던 한국사회평화협의회의 올해 사업계획이 무사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매거진원에서
제5회 원불교 문화예술축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9월 16일부터 시작된 원불교 문화예술축제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19 우리 함께 이겨내요를 주제로 한 제5회 원불교 문화예술축제는 지난달 16일 서울 인사아트프라자와 소태산 기념관에서의 전시를 시작으로 첫날부터 100여 명 이상이 관람하는 등 제가 출가 교도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지난 13일 익산성지에서 진행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익산성지에서 펼쳐진 문화예술축제에는 8월부터 시작된 교리강령 선포 100주년 기념 전시 소태산 대종사 변산 스토리를 필두로 10월 7일에서 13일까지 법문 명상 마음 보는 길 너에게 듣다 1인 텐트 명상 마음 머무는 길 나에게 묻다 감사 편지 쓰기 마음 쓰는 길 우리에게 보낸다 등의 성지순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10일에는 반백년 기념관 앞마당에서 원불교 다인협회의 명상차 체험, 원불교 서예협회의 캘리그래피로 법문과 가훈 쓰기, 원불교 꽃예술인협회의 원예 명상체험이 진행돼 큰 호응을 받았고 같은 날 저녁 중앙총부 영은제에서는 야외 감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원불교 국악인협회의 단가 고왕금례, 흥보가 박타는 대목, 판소리 공연, 원불교 음악인협회의 현악 사중주, 그리고 원불교 문화예술장학생 소프라노 강수인, 테너 김바라의 성악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음악으로서 치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바람과 하늘을 담은 빛 테마 영상 상영, 성가와 함께하는 사계 명상 문화전시가 원불교 문화회관 지하 1층 1원 갤러리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원불교 문화예술축제는 매년 각종 전시와 공연을 통해 제가 출가교도와 지역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원불교 문화예술축제에 참여한 문화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소태산 대종사의 개교 정신을 근본으로 하는 일원상의 진리를 문화예술로 승화시켜 대중들로 하여금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원상의 진리가 문화예술로 표현된 원불교 문화예술축제에 원불교 문화예술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정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예술축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거진원 종합소식이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총부 승인을 앞두고 교정원 국제부는 미국 총부 구성과 함께 미국 자치교헌 마무리 점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에서는 사영인 국제부장을 모시고 미국 자치교헌과 미국 총부 건립에 관한 자세한 사항 들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거진원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기 105년 미국 총부 설치 인가가 나게 되면 원기 109년 미국 총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현재 미국 총부 출범을 위해 많은 노력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총부는 중앙총부와 별도의 체제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총부 구성이나 미국 자치교헌에 대해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매거진원 초대석 오늘은 국제부 사영인 부장 모시고 미국 자치교헌과 미국 총부 구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함께 넘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교단의 끝없는 도전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지난해 새로운 교정원이 시작하면서 국제부 중점 사업으로 미국 총부 체제 확립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11월 이제 곧 미국 총부 승인을 네네.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총부 출범이 꽤 빠르게 진행이 네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네. 그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해 왔었는데요. 지난 작년 3월에 중앙총부와 미국 현지에 활동하고 계신 교무님들로 원불교 미국 자치교원 TFT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었고요. 그리고 공청회, 세미나, 자문회의, 설명회 한 30여 차례 천여 명의 재가 교도님들, 출가 교무님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왔고 앞으로 몇 차례의 설명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6월과 9월 말씀하신 대로 네네. 미국 자치교원에 대한 1, 2차 공청회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현재 미국 총부 승인을 앞두고 네네. 진행 사항은 좀 어디까지 이루어졌을까요? 저희가 미국 총부 설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교우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이제 다가오는 11월 중앙교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의단회에서 미국 자치교원, 원불교 미국 총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자치교원이 제정될 예정인데 현재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성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중앙교회와 수의단회에 정식으로 상정할 안건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국 총부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네, 현재 교화 상황에 비춰봤을 때 왜 지금 미주 총부가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인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중앙총부 공회당 앞에 가시면 아름드리 벚꽃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그 벚꽃나무 옆에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들나무, 딸나무라 해도 좋고요. 같이 가지 하나가 자라고 있는데 그 벚꽃나무 앞을 지날 때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저 좌산 상사님을 법무실에서 모실 때 사실은 청소를 하다가 아름다리 벚꽃나무에서 작은 가지 하나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잘라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좌산 상사님께서 그 당시에 돌아, 나무는 뿌리는 뿌리대로 이어서 자라고 가지는 가지대로 이어서 자란다. 큰 아름다리 나무가 있지만 다시 새순이 돋아서 자랄 때 큰 나무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이야기를 앞을 지날 때마다 상기를 합니다. 대산 종사님께서 해외 종법사, 국외 총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중앙종법사가 중앙종법사로 이어지는 것을 뿌리는 뿌리로 이어지고 그리고 해외 종법사 제도를 두는 것을 가지는 가지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법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국내 교화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교단이 교단 만대의 틀을 만들지 않는다거나 교단 미래, 희망에 대한 도전의 모습은 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 교단이 원기 100년 전부터 교단의 세계화를 위해서 방향을 세워왔었는데요. 교단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불교가 다양한 세계의 문화 속에 융화되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미국 총부는 그 첫 번째로 원불교 교법이 미국 현지 문화와 융화되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기회가 더 좋은 도전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미국 총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총부 출범을 위해서 미국 자치교헌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중앙총부 원불교 교헌이 저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계승이 되는 건지 그 자세한 내용과 방향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원불교 교단의 운영의 방향이 담겨져 있는 법전이 원불교 교헌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부터 역대 종법사님들의 경륜을 담아서 대중이 이렇게 함께하자라는 그런 합의와 공의가 담겨져 있는 그런 경전이 원불교 교헌인데요. 네. 원불교 교헌의 전문 그리고 1장, 2장, 3장 아마 화면에서 같이 보실 텐데요. 1조에서 27조까지는 그 원불교 기본 정신을 미국 총부에도 그대로 계승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 중앙총부 다루듯이 28장 미국 총부부터 현지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또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선 미국 총부 출범이 원기 109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원기 109년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불교 교헌을 보시면 법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법이 이어지는 계통은 소태산 대종사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계는 36년을 매 1대로 한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1대, 2대, 3대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원기 108년은 우리 교단 3대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109년은 교단 4대가 이제 힘차게 출발하는 해인데요.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미국 총부는 원기 109년 교단 4대 공식적으로 함께 출발한다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 자치총부의 관할 지역은 어디까지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마 화면을 보시면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미국 지역과 그리고 중앙종법사가 위임하는 캐나다 남미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넓은 범위를. 네네. 지도상으로 보면 지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앞서서 중앙총부 교헌을 그대로 계승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총부의 조직은 어떻게 또 구성이 될까요? 중앙총부를 생각을 해보시면 중앙총부에는 종법사가 계시고 수의단, 교정원, 감찰원, 중앙교의회로 중앙총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총부는 종법사를 중심으로 수의단, 미국 교의회, 교화단 관리본부 해서 중앙총부가 교정원, 원, 국제부, 부, 처, 국 이런 중앙정부의 행정체제라면은 미국 총부는 교화단 관리본부라는 교화단 관리본부에서 지원 사무를 보게 되는 이단치교 단으로 공부도 사업도 운영하고 행정적인 그런 업무는 최소화시킨다라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 총부가 구성이 되면서 미국 종법사님도 새롭게 선출을 하게 될 텐데요. 네네. 미국 종법사님에 대한 궁금한 질문들을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종법사님은 어떻게 선출되고 어떻게 임명이 될까요? 이제 미국 자치교헌이 제정되고 미국 총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미국 종법사님은 미국 수의단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중앙종법사의 승인을 받아서 미국 교의회에서 추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총부의 종법사님의 네네. 승인이 필요하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미국 종법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까요? 미국 종법사님께서는 미국 현지의 원불교를 대표하시는 그런 위치가 되고 교화를 책임지는 그런 주재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 필요한 교서, 현재는 미국 내에서는 한인 법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지 영어권 법회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지 영어권 교도를 대상으로 교서를 교서를 펴내는 일, 그리고 현지에 맞는 제도나 법을 펴내는 법제를 만드는 일, 이런 전체적인 일들을 미주 종법사가 이제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현지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구의 4분의 1을 책임지시게 되는 네. 큰 자리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에 종법사님이 두 분이 네, 그렇죠. 계시게 되는 네네. 거잖아요. 이 종법사 제도가 아닌 교구장과 교령 제도로는 부족하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다고 좀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 미국 종법사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네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웃 종교의 교황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단도 전 세계에 한 분의 종법사님만 계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셔서 실제로 이런 질문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우리 회상은 천열의 만보살의 회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한 분의 열애 부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분의 가장 법이 높으신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세계 각국의 종법사를 둘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세계 각국에서 천열의 만보살을 배출할 수 있는 회상이어야 한다 해서 종법사도 세계 각국에서 천열의 만보살을 배출하는 일을 하시는 역할을 종법사가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제도에 보면 영어권에 필요한 제도를 만든다거나 규정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종법사와 수의단의 역할이고 네.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에 살고 있는 교무님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화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현지에 맞게 전무 출신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또 미국의 현지인들이 재가 교무를 하고 싶을 때 현재와 같이 중앙총부의 원무제도를 따르지 않고 현지에 맞는 재가 교무를 양성하고자 할 때는 재가 교무 규정을 현지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법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종법사와 수의단의 역할이지 현재처럼 교화 보조자인 교령이나 혹은 교구의 행정의 수반 역할을 하고 있는 교구장의 역할이 아니어서 종법사를 파견해서 사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종법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재 종법사님은 퇴임하면 상사님으로 모시는데요. 그렇다면 퇴임한 미국 종법사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퇴임을 하신 미국의 종법사님도 미국 현지에서 상사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좀 전에 지구의 4분의 1을 미국 총부가 관할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교단과 교단 간의 이동 거리가 비행기로 이동해야 할 그런 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넓은 지역에서 교단에 어른님이 계셔서 자비 훈풍을 함께 불려주신다라면 미국 총부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미국 총부에는 미국 종법사와 미국 수의단회, 그리고 미국 교의회와 교화단 관리본부를 두게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미국 수의단회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교도님들 중에 수의단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국 수의단 구성을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해주셨어요. 아, 네. 미국은 수의단회 구성이 단장인 종법사를 모시고 남녀 제가 출가 각각 9인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중앙총부에는 봉도수의단, 호법수의단, 정수의단 이런 구분이 있는데요. 미국 총부는 그런 구분이 없이 남녀 제가 포함해서 평등하게 수의단만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네네. 드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수의단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수의단회의 역할과 혹시 뭐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수의단회는 교단의 입법, 교단 내 모든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의단회나 그 의결사항 기능을 보면 미국 관할 지역에 있어서의 역할이 중앙총부 수의단의 기능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총부에서 종법사를 선출하는 일, 또 미국에 필요한 교서를 만들어내는 일, 또 미국에 필요한 법을 만들어내는 미국 자치교헌 혹은 규정, 교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일들도 이제 수의단회에서 직접 하게 되고요. 미국의 법강 항마위 이상 법의 승급, 천년의 만보사를 배출하는 일, 그리고 교리의 최종 해석, 이 부분은 한국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문화와 사회 현상을 반영해서 우리 교법이 현지에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를 미국 수의단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치교원에서 기준대로 현지의 그 법들이 운영되는지를 판정하는 역할도 미국 수의단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화단 관리본부장을 임명해서 이단치교로 교화단으로 공부와 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외에 중요 인사, 중요 정책, 미국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등을 미국 수의단회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딱 한 가지 권한이 중앙 수의단회의 권한 중 한 가지 권한이 빠져 있습니다. 그 권한 중에 한 가지는 네. 국외 총부 설치 승인은 미국 총부의 수의단의 기능에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나다가 혹은 남미에서 향후에 별도의 총부를 남미 총부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결정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중앙총부에 그렇죠. 한국에 네. 중앙총부 수의단의 의결사항이지 국외총부의 어떤 관할권은 미국 총부에는 이제 없다라는 부분이 다른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해가 쏙쏙 네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화단 관리본부도 구성이 되는데요. 교화단 관리본부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먼저 교화단 관리본부라는 명칭이 조금 낯설죠. 네. 본부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네. 교화단 관리본부의 명칭은 정산종사님의 말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역대 종법사님들께서도 교화단 관리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 대종사님께서도 우리 교단의 제도가 나중에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교화단은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화단 관리본부는 미국 총부의 사무적인 일을 통괄 전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의단의 운영에 관련된 사무, 교의회, 미국 교의회에 관련된 사무, 그리고
교화단 관리 운영을 할 때 안내라든지 사무를 역시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법인 행정 업무도 교화단 관리본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감사라든지 규정 지도도 교화단 관리본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일이 많은데 다 감당이 될까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네네. 네. 아마 원기 105년 중앙총부 업무에 비교해 보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라고 보실 텐데요. 현재 미국 총부의 출발점을 단출한 초기 교단, 작은 총부, 28개 교단과 15개 기관이 있는 그리고 70여 명의 교무님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작은 총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총부 입장에서 보는 과다한 업무라기보다는 하나하나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앙총부 교정원과 미국 교화단 관리본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앙총부의 체제는 중앙행정부의 원, 부, 처, 국 그리고 이런 체제를 따르고 있는데요. 미국의 총부는 교화단 관리본부를 통해서 교화단으로 모든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총부에서 교화단 관리를 할 때 제가 교도님들의 공부는 교화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 교무님들의 공부는 수의단 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혹은 제가 교도님들은 교화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출가 교무님들은 총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데 미국 총부는 제가 출가 차별 없이 혹은 동등하게 교화단 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공부 사업을 관장하고 네. 또 지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 원불교 교헌의 감찰원이 원기 33년에 등장을 하는데요. 미국 총부는 원불교 초기 단계 총부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감찰원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향후에 감찰 관련 규정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설명회를 몇 차례 했을 때 감찰원이 없다, 감찰원이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이런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네. 중앙총부에서 감찰원의 기능을 보면 감찰원은 교단과 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라든지 출가 제가 교도님 교무님들의 징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 내에서 감찰원이 교정원과 동등하게 이원 체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 원기 33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교정원 산하에 감사부라는 이렇게 작은 기관으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미국 총부도 도가에서 감찰원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감찰원을 통해서 기강을 세워야 하지만 수의단 산하의 감사부 혹은 감찰위원회라는 그 작은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감찰원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기능은 없대 이름이 네네. 단지 다른 것으로. 네네. 네. 그럼 이렇게 구성되는 미국 총부는 중앙 총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미국 자치교원에서 중점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이 중앙총부와 그리고 원불교 이제 미국 총부와의 이제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미국의 종법사는 중앙총부의 종법사, 중앙종법사라고 약칭을 사용하는데요. 중앙종법사에게 법맥을 연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 수의단에서 미국 종법사를 선출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종법사님은 대종사님이야 역대 종법사님들 그리고 중앙종법사님과 법맥을 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일 먼저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독립적인 종법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교단의 법계를 이어받아서 법맥 또한 이어받는다라는 부분을 밝혀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PT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충부가 자치권을 가진다 할지라도 미국 충부에서 종법사를 선임할 때 그리고 교서를 미국 현지에는 이런 성향의 법문이 미국 현지인들에게 맞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교서로 쓰겠다라는 교서 편정을 할 때 그리고 법의 승급을 출가위 이상 이제 출가위 그러면 종법사 후보가 되시는 그런 분들인데요. 출가위 이상 법의 승급 그리고 자치교원을 바꿀 때 현지에 맞게 자치교원을 우리는 개정하겠다 할 때는 중앙종법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더 이렇게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9월에 2차 공청회에서 미국 자치교원에 대해서 질문들이 아주 많이 쏟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받으신 질문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미국 자치교원을 이제 제정해야 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는 것 같다. 또 미국도 미국에 맞게 충부 출범이 해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두 분의 종법사님이 계시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한 분의 종법사님이 더 계셔야 한다라면 호칭을 바꾸면 어떻느냐. 다른 것으로. 대법사라든지 왕법사라든지 이런 호칭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번 설명회 때마다 공청회 때마다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우리 회상은 천년의 만보사를 강조해 주시면서 법계가 법이 이어져 나가는 법계가 공전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법이 이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미국 종법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호칭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대중에게 해외 종법사, 미국 종법사라는 호칭이 익숙해지려면은 저희가 교단 역사를 보면 법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셨죠? 네네. 법사님. 실제로 이 법사라는 호칭은 정산 종법사님께 불러드리는 약칭으로 법사님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32년 전 대산종사님께서 우리 회상은 앞으로 법강학마의 법사를 많이 배출해야 하니 대중들로 하여금 법사라는 호칭을 부르게 하자.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떻게 저희가 저희를 법사라고 부릅니까? 그러자 대산종사님께서 그러면 교원 개정을 통해서 원기 72년입니다. 제4차 교원 개정을 통해서 수의단원을 역임한 사람과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법강 학마위에 오른 사람은 법사라고 부른다. 교원 개정을 통해서 명시를 한 바가 있고 오늘날 대중들은 법사라는 호칭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해외 종법사도 호칭이 보편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국 총부에 대해서 현지 교무님들은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나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건 없었을까요? 현지에 계신 교무님들도 작년부터
함께 자치교원 준비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세미나와 공청회를 열어왔었기 때문에 미국 총부 설치 승인이라든지 자치교원 재정에 대한 부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해보자라고 합의를 해놓은 이루어져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동부 서부 교의회를 통해서 청원서가 중앙총부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미국 총부의 방향을 어떤 쪽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준비가 되었는지, 조금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아직 자체 내에서 교역자를 양성해내고 경제적인 자립이 세워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요구라든지 이런 질문이 몇 차례 나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미국 자치교원 재정 작업을 시작했던 작년만 해도 내년에 미국 총부 출범을 준비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런 현지 교무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식으로 미국 총부 출범이 3년 반, 4년 뒤로 늦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밖에도 수의단회가 원기 109년에 구성이 된다면 그럼 그 이후에 미국 현지에 교구 교령 제정을 한다는 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자치교원이 올 11월에 제정이 되면 내년 1월에 미국 종법사가 임명되게 됩니다. 현재 미국 수의단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종법사 임명은 당분간 중앙종법사가 임명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미국 종법사는 현지에서 종법사 보좌회의를 구성해서 미국 총부의 방향, 어떤 방향으로 어떤 총부를 이단치교의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연마하고 연구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 3년 반 정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원기 109년 9월에 수의단 선거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 준비 기간 동안 종법사 보좌회의가 종법사님을 모시고 그 방향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총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총부 구성과 미국 자치교헌의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교법의 세계화에 있어서 국외 총부 출범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원불교 체제에 대한 변화에 대한 걱정과 함께 해외 총부 건설에 대해서 현지에서 완벽한 준비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미국 총부 출범 준비를 사실 작년 올해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보기 좋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실제로 원기 84년에 21년 전이군요. 21년 전에 제5차 교원 개정을 통해서 국외 일정 지역에 총부를 둘 수 있다라는 교원 개정 국외 총부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원기 85년에 우리 교단 제3대, 제2회 종합발전계획 5가지 중 하나로 미주 총부 설립 계획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미국 영어권 교화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미주 선악대학원 대학교가 설립되었고요.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는 미주 총부 법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과 합의를 모아서 미주 총부 법인 설립 이후에 미주 총부 부지를 52만 3천 평의 부지를 매입했고요. 그리고 원기 96년에 원달마 센터 천년의 만보살을 배출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원달마 센터를 설립하고 봉부식을 가졌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원기 97년 그 이듬해
미국 자치교원을 만들기 위한 법제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고 원기 104년 작년입니다. 교단 제3대 3회 후기 마지막 104, 106 교정 정책의 일환으로 미주 교화 체제 확립을 중점 사업으로 다시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 자치교원 TFT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이 긴 기간 동안 미국 총부 설치를 준비해왔고 미국 총부 설립이 인가가 되면 그것이 사업의 완성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총부 설치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총부를 만들어 갈 것인지는 이제 중앙총부에서 미국을 잘 모르는 중앙총부에서가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미국 종법사님을 모시고 연마하고 연구하면서 준비해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도 해외 총부가 자립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뿌리를 좀 잘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미국 총부에 대한 향후의 지원 방향과 그리고 자립적으로 운영하기까지 혹시 대충 이 정도가 되겠다 예상해 보시는 기간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0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새로운 총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부지도 필요하고 그렇죠. 건물도 필요한데 부지도 준비돼 있고 건물도 준비돼 있고 미국 종법사가 임명되면 원달마 센터에 들어가서 사시게 되고 미국 총부 설치 승인이 되면 원달마 센터에 미국 총부 사무실이 꾸려지게 되고 단지 어떤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준비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고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 분가시킬 때 너가 알아서 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은 주시듯이 미국 총부 자체에서 예산은 세우겠지만 일부는 중앙 총부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 미국 총부 출범에 대한 향후 계획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미국 총부 향후 로드맵을 보시면은요, 11월에 미국 총부 설치 승인이 이루어지고 자치교원이 제정되면 내년 1월에 미국 종법사가 임명되고 그러면 미국 현지에서 내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종법사 추대식을 가지게 됩니다. 교단의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상 온라인 추대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때는 제대로 된 추대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종법사님께서 현지에서 종법사 보좌회를 구성해서 미국 총부의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 기간을 통해서 원기 109년 정식으로 미국 수의단회가 구성되면 미국 총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슬슬 해야 할 시간인데요. 국제부 활동을 오랜 기간 하시고 그러면서 미국 총부 설립까지 지금 이제 내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 총부 출범에 대한 소회가 정말로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떨리고 또 설레고 그렇습니다. 제가 25년 전 중앙총부 법무실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좌산 상사님께서 유엔 창설 50주년을 맞이해서 미국 맨하튼에 있는 유엔 빌딩에 직접 가셔서 설법을 하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좌산 상사님께서 이오은 교무님에게 미국 총부 부지를 알아봐라 하셨던 그 말씀을 곁에서 들어 배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직접. 네네. 그리고 그 이후로 국외총부장이 개설되고 또 미주 총부 법인이 설립되고
원달마 센터 봉불식이 이루어질 때 직접 미국 현장에서 교화 활동을 했었는데요. 20여 년 동안, 25년 동안 교단이 미국 총부 설립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는 그런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역대 대산 종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좌산 상사님, 경산 상사님, 그리고 또 전산 종법사님, 스승님들의 간절하신 그런 염원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사람 대중의 환영과 보호 속에 미국 총부 출범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불교와 관련된 인물을 만나는 초대석, 오늘은 원불교 국제부 사영인 부장과 함께 했는데요. 원기 106년 미국 총부가 첫 번째 국외 총부로 출범돼 미국 종법사님이 추대가 됩니다. 미국 총부 출범이 세계 교화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종사님의 경륜이 현지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미국 총부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달 가까이 유지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방역당국은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되면서 가을 단풍놀이를 계획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국립공원공단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을 정취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상을 게시한다고 하니까요. 접촉과 밀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영상으로 가을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비대면 단풍놀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무엇보다 나들이 장소를 찾게 된다면 2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 착용,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겠습니다. 따뜻한 교화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처입니다.